모팡은 못생기고 역겨운 쓸모없는 실패자였으며 마법 시험에서 단 한 문제도 답할 수 없을 만큼 멍청했고 쓰레기통에서 나온 밥 외에는 먹을 게 없을 정도로 가난했다. 그의 아버지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루 24시간 운전기사로 일했고 그는 세탁기에서 다리를 잃은 장애가 있는 의분 여동생을 돌봐야 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가보인 펜던트를 착용한 채 최면에 걸려 마법과 신비로운 짐승들로 가득한 세계로 이동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는 두 개의 가장 강력한 원소를 하나가 아닌 둘 다 풀어낸 유일한 인간이 되었다. 하지만 자신의 힘을 발견하기 전까지 그의 불행한 삶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마지막 입학시험에서 떨어진 후 아버지는 그에게 트럭 운전사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팡이 마법사가 되겠다고 결심하자 그의 아버지는 그가 마법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며칠 후 그는 마을에 오는 아이돌의 홀딱 빠진 못생긴 친구와 함께 걷고 있었다. 그때 모팡은 아버지가 마법 아카데미에 입학할 수 있도록 무선생님에게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하지만 무선생님이 그의 아들이 쓸모없다고 말한 후 그는 아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집 전체를 바쳤습니다. 그래서 무선생님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장면을 본 모파는 왜 세상이 그들에게 이렇게 잔인한지 궁금해했습니다. 결국 그는 문잉수에 대해 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0살 때 그녀가 자신에게 학대받는 집을 떠나자고 간청하던 모습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그들은 붙잡혔고 무선생님의 일당은 그의 아버지와 함께 그를 처벌하며 아버지를 테이블에 내던져 등 부상을 입혔습니다. 그날 그는 모판에게 다시는 자신의 딸에게 가까이 가지 않으면 몸의 모든 뼈를 부러뜨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이후로 모판은 자신이 가장 위대한 마법사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드디어 첫날 학교가 시작되었고 선생님은 모든 학생들에게 마법의 원소를 결정하기 위해 수정구슬을 만져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모판의 펜던트가 빛을 발하며 모든 학생들이 모판을 이전 시험에서 모두 실패한 낙오자로 인식하고 그를 비웃으며 그의 아버지 무바이와 비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자기 차례가 되자 무바이는 얼음 원소를 깨우쳤다. 그 원소는 깨우칠 확률이 100명 중 1명에 불과한 강력한 능력이었다. 게다가 그는 이미 배지의 첫 번째 어두운 별을 깨워 그 반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되었다. 자리에 앉으면서 그는 왜 모판처럼 쓸모없는 얼굴이 자기 옆자리에 앉아있는지 궁금해했지만 어차피 퇴학당할 거라는 걸 알았다. 하나씩 학생들이 능력을 깨우쳐가는 중 모판의 차례가 오자 모두 그가 마법 능력조차 깨우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수정구에 다가갔을 때 수정구가 빛나지 않자 모든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깊은 숨을 들이킨 후 모판은 주변의 우주가 변하는 것을 느꼈고 은하들의 밝은 빛을 보았으며 그중 보라색 은하가 그를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다른 반에서 번개 마법을 깨운 사람이 나타나자 모든 학생들은 그걸 확인하러 떠났다.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천둥은 가장 강력한 속성이었고 100만 명 중 1명만이 각성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모판도 천둥 속성을 각성시켰지만 그가 두 번째로 희귀한 속성인 불 속성을 각성시킨 후 부채는 붉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쪽이 전투에서 더 나을지 결정할 수 없었던 그는 오늘 영상의 스폰서인 레이드 섀도우 레전드를 플레이할 때도 같은 딜레머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에이나, 마담 세레스, 그리고 헬본 스프라이트 중 누구와 키스하고 결혼하고 죽일지 선택해야 했을 때 그는 그들이 모두 그의 쓸모없는 이복 누나보다 낫다는 것을 먼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헬본 스프라이트는 제과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얼굴로 봐서는 자신을 먹을 것 같았기 때문에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에이나가 최고의 스토리, 아니 설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와 키스하기로 했고 마담 세레스는 매일 할로윈처럼 코스프레를 해줄 것이기 때문에 그녀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가 빛이 붉게 빛나는 것을 보고 두 가지 원소를 동시에 깨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돌아왔을 때 그가 실제로 불의 재능을 깨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 1000분의 1도 안 되는 확률로 불속성 마법을 각성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모파는 그들이 자신의 불속성에 이렇게 놀랐다면 자신이 두 개의 능력을 각성했다는 사실을 밝히면 그들을 제대로 놀라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지금은 비밀로 하고 적절한 때에 모두를 놀라게 할 생각이었다. 2달 후
선생님은 마법 능력을 사용하려면 7개의 별을 모두 동시에 각성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무백이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자 그는 5개의 별을 각성시켰다. 단 하나의 별만 각성시킨 유일한 사람은 모판이었고 다른 아이들은 그를 못생기고 약한 루저라고 불렀다. 그의 친구를 변호하려던 한심한 녀석은 그에게 샤워나 하고 오라고 말한 후 떠나갔다. 날이 갈수록 모판은 자신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그는 자신이 오직 불의 속성에만 약하다는 것을 알았다. 결국 그는 이미 번개 속성의 별 6개를 제어할 수 있었지만 왜 7번째 별을 깨울 수 없는지 궁금해했다. 바로 그때 그는 공원에 있는 의붓 누나를 잊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녀에게 갔을 때 그녀가 혼자 우울하게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녀의 휠체어를 찾으려고 애썼고 무리의 불량배들이 그것을 훔쳐갔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그녀가 전화번호를 줄 때까지 휠체어를 훔치려고 했지만 모판이 나타나 그들을 쓰레기라고 부르며 휠체어를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그에게 여동생처럼 휠체어에 태워버리기 전에 도망치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모판은 자신의 모든 힘을 풀어놓겠다고 결심했다. 그들의 눈앞에서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은하수를 깨우기 시작했고 7개의 별을 모두 깨우며 그들에게 번개의 분노를 풀어 우두머리를 감전시켰다. 그가 마법사라는 것을 보고 모두들 충격을 받아 목숨을 구걸했다. 그중 한 명은 자신이 돈을 모두 가상화폐 사기, 러그풀에 날렸다며 모판에게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했고 그들은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들이 간 후 그는 이복 여동생 진샤에게 둘만 남게 되었으니 세탁기 주변에서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무배기는 삼촌에게 이번 주말 전에 모판을 퇴학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밤이 되자 모판은 이복 여동생이 왜 자신과 함께 샤워하러 오지 않았는지 궁금해했다. 그래서 그는 물속에서 불마법을 작동시키기로 했지만 그것 때문에 그의 1mm짜리 아랫도리가 타버렸다. 샤워를 마친 후 진샤는 그에게 왜 3번째 다리가 있는지 궁금해했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쓸모없는 다리를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어떻게 이미 번개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는데 왜냐하면 그런 짧은 시간 안에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종교단체와 관련된 사람들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몇 달 동안 혼자서 연습했다고 말하며 그녀에게 빨리 세탁기 속에 갇혀 있으라고 했습니다. 문을 닫은 후 그는 자신의 번개 능력을 비밀로 해야 한다는 것과 이제는 불의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판은 가장 매력적인 선생님인 탕 선생님을 받고 모든 남자들은 속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탕 선생님은 그들에게 불마법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왔다고 말하며 능력을 발휘해 목표물에 불덩이를 던져 순식간에 태웠습니다. 이것은 레벨 1 불꽃 폭발 마법으로 가장 강력한 능력 중 하나였고 모판은 새로운 능력으로 너무 강해질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무바이는 모판이 너무 강해서 기말고사에서 D를 받을 리 없다는 생각을 하며 그가 어떻게 퇴학당할지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삼촌은 그가 가진 모든 마법 능력을 빨아들여 시험에서 D조차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약하게 만들 어버릴 어두운 돌을 드러냈습니다. 그가 천둥 능력을 숨겨야 한다는 걸 알았던 모팡은 별들을 조종해 불의 마법을 활성화하려 했지만 5번째 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았을 때 그는 마법 능력을 계속 키우기로 결심했지만 이미 마법 에너지를 모두 소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남은 에너지로 며칠 동안 명상하기 시작했고 몇 주가 지나면서 마법 능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마지막 시험이 다가왔을 때 문인슈는 아버지와 함께 시험을 감독하기 위해 왔고 모든 남학생들은 그녀가 본 적 있는 가장 예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팡은 그녀와 함께 했던 시간을 결코 잊을 수 없었고 시험이 어떻게 진행될지 보여주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녀는 앞에 있는 구슬을 얼려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깨지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한 명씩 시험을 받고 무바이의 차례가 왔을 때 최고 점수는 A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S등급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그가 학교에서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무바이는 자신의 마법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어 했고 얼음 구체를 소환하여 땅으로 던져서 앞에 있는 대상을 얼려버렸다. 그는 B등급을 달성했고 닝슈는 그가 평균 수준이라고 생각했지만 모팡의 차례가 다음이었다. 닝슈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이미 떠나라고 했지만 그녀는 모팡의 능력을 보고 싶어 했고 무바이의 삼촌이 신호를 보내자 한 선생님이 수정구슬에 다가가 검은 돌을 아래로 놓았다. 이 모든 것은 무바이가 닝슈에게 모팡이 완전히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목표의 일환이었다. 모팡이 에너지를 풀려고 했을 때 그는 모든 에너지가 빨려 들어가는 걸 깨달았고 하지만 선생님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다시 집중하려고 했고 곧 돌이 부서졌고 선생님은 그를 B등급으로 평가했다.
모든 학생들은 그가 생각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탕 선생님은 수정구슬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그에게 다시 시험을 치르도록 주장했다. 그 말을 들은 무바이의 부하들은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으며 그가 B등급을 받을 만큼 강할 리 없다고 여겼다. 그래서 교장은 그를 다시 시험하겠다고 했지만 만약 탕 선생님이 틀리다면 그녀를 해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모팡은 자신의 마법 능력을 발휘하며 S등급을 달성했고 무바이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방출했다. 하지만 그는 끝내지 않았고 마법 주문에 대해서도 평가받기를 원했다. 그래서 모두 앞에서 그는 목표를 향해 자신의 모든 힘을 발산했다. 불길이 일자 모든 학생들은 다시 그들의 방어를 풀어버렸다. 교장은 주오옌에게 모파는 그의 노력에 대해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특별한 아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주오옌은 모판을 호출하기로 했다. 모판이 도착하자 주오옌은 그들에게 그들의 원한을 잇겠다고 말하며 그의 딸과 비밀 결혼을 하려 했던 일을 언급했다. 그는 모판에게 화염 마법 장비를 보여주며 그것이 원소의 힘을 다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그가 그들의 가족의 새로운 일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모판은 그를 바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더러운 노예처럼 그들의 설거지를 해야 하는 꼭두각시가 아니라고 말하며 몇 년 전 아버지를 때린 일로 사후에 그를 귀신처럼 괴롭히겠다고 약속했다. 조이에는 강력한 얼음을 뿜어내며 땅을 얼게 했고 에모펜을 즉시 처치할 준비를 했다. 그래서 교장은 에모펜에게 조옌에게 사과하라고 했지만 그는 차라리 자신의 구토를 마시겠다고 말했다. 그는 조옌이 아버지를 때린 것에 대해 사과한다면 자신도 사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족에게 인상을 주려고 무바이는 전투에서 에모펜을 처치하고 그가 용서를 빌게 만들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조옌은 무바이가 무능한 패배자라며 그가 오히려 맞을 거라고 생각했고 대신 자신의 아들을 결투에 내놓겠다고 결심했다. 텐유가 청소년은 결투를 할 수 없다고 말하자 조옌은 몇 년 후에 결투하자고 제안하며 에모펜의 얼굴을 자신의 화장실 바닥에 문지르겠다고 약속했다. 몇 주 후 교사는 학생들을 엘리트반으로 맞이하며 그들이 학원의 최고 학생들이고 능력에 따라 순위가 매겨졌다고 말했다. 탕유가 학생들 앞에 나타나자 학생들은 그녀의 치밀한 계획들을 눈치채고 그녀가 얼마나 뛰어난 구성력을 가졌을지 궁금해했다. 그래서 그녀는 계속해서 그들의 마법 선생님이 될 것이며 그들에게 특별한 마법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짧은 시간 안에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능력을 가진 마법의 별 팔찌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팔찌를 잃어버린 사람은 학원에서 퇴학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날 후에 모판은 목표물에 불꽃을 쏘아보내기로 결정했고 모판이 어떻게 학교에서 최고의 학생이 되었는지 궁금해했다. 그의 못생긴 얼굴을 비웃자 모판은 그들에게 다가가기로 결정했고 왜 조연의 아들이 몇 달 동안 별 팔찌를 착용하고 결투 훈련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무백은 자신의 별 팔찌가 능력을 20% 증가시키는 반면 무시 가문은 능력을 40% 증가시키는 특별한 팔찌를 가지고 있다고 밝히며 자신에게는 결투에서 이길 기회가 없다고 말했다. 이제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한 모파는 자리를 뜨기 시작했고 나무 표적에 불꽃을 쏘았다. 그날 밤 그가 별 팔찌를 보고 있자 그의 목걸이가 팔찌 쪽으로 끌려갔다. 그래서 팔찌를 차고 명상을 시도했지만 펜던트가 벌레로 변해 팔찌를 순식간에 먹어치웠어요. 학교에서 퇴학당할까 봐 무서웠죠. 모파는 펜던트를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탕유가 그의 옆에 나타났습니다. 탕유는 그가 팔찌를 잃어버린 것을 알아채고 그가 학원에서 퇴학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던 모파는 진실을 고백하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펜던트가 팔찌를 먹어치웠다고 말했습니다. 탕유는 그가 어떻게 펜던트를 얻었는지 궁금해했고 그는 할아버지에게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탕유는 그 펜던트가 능력치를 향상시키는 마법 장치이며 스스로 성장하여 영체 수준에 이르기 위해 에너지를 흡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에 놀란 모파는 탕유에게 펜던트를 가지라고 제안했지만 탕유는 그를 바보라고 부르며 어떤 일이 있어도 펜던트를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펜던트가 마법 장치와 영체를 흡수하며 계속 강해질 것이라고 말하며 그 힘에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날 밤 모판이 명상하고 있을 때 펜던트가 밝고 신비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학생들이 소풍을 가던 중 탕유는 그들에게 도시에 괴물들이 숨어있으니 안전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와 동시에 모파는 자신의 불의 속성이 업그레이드되기 시작한 것을 느끼고 그것이 2단계로 상승하기를 바랐다. 학생들이 새로운 시설에 도착하자 한 남자가 자칭 그들의 지도자인 잔콩이라고 소개했다. 잔콩은 그들에게 괴물 사냥을 보내겠다고 말하며 그렇게 하면 더 강해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전에 괴물과 싸운 적이 없어서 죽음에 이를까 봐 두려워했다. 모파는 자신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사냥을 끝내면 어떤 보상을 받을지 궁금해했다. 그래서 잔콩은 그에게 마법 갑옷을 보상으로 주겠다고 말했다. 곧 학생들은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절벽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바보 같은 패배자에게 로프를 묶기로 했다. 그가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새로운 절벽으로 뛰어내린 후 안전을 위해 바위에 매달린 뒤 나머지 학생들을 위해 나무에 로프를 묶었다. 비만하고 역겨운 패배자가 덩굴에 걸렸을 때 무백은 얼음을 던져 덩굴을 얼려 비만자가 자유를 되찾을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그가 떠나려 할 때 스스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쓸모없어서 바닥에 넘어졌다. 그들이 또 다른 덩굴 앞에 도달했을 때 주민은 그녀의 불꽃으로 그것들을 없앴다. 긴 하루의 산을 넘고 나서 학생들은 동굴에 도착했다. 그들은 외눈의 늑대 귀신을 처치하라는 임무를 받았고 한 학생은 모두가 먹히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주민은 그들이 이길 거라고 말하려 했다. 학생들이 동굴로 들어가기 시작하자 모파는 그 바보 같은 놈에게 안에 물을 마시는 괴물이 있다고 말했다. 이걸 깨닫고 쓸모없는 그 놈은 허둥지둥 동굴 안으로 들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려 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를 역겨운 겁쟁이라고 부르며 그의 얼굴에서 똥냄새가 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이 동굴 더 깊숙이 들어가자 그들은 앞에 괴물 늑대를 보고 바로 바지를 적셨다. 학생 중 한 명이 빛속성을 소환하려 했지만 그것이 그의 앞에서 사라지자 그는 바보처럼 도망치기 시작했다. 주민은 자신이 괴물을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모판이 그녀가 동굴에 깔리기 전에 그녀를 데리고 나갔다. 동굴 안에서 무백은 자신의 배지를 작동시켰고 마법사 복장으로 변신하면서 얼음 바닥을 만들어 늑대의 발을 가두었다. 그때 모파는 주민을 동굴 밖으로 데리고 나갔지만 길을 잃고 돌아갈 수 없는 절망적인 울음소리를 듣고는 결심을 굳히고 동굴로 다시 돌아갔다. 배지를 활성화시키자 그녀의 의상이 변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별의 먼지를 소환해 늑대에게 불꽃을 날렸지만 그저 그 앞에 떨어졌다. 늑대는 얼음을 깨고 그녀에게 뛰어들었지만 자딩은 번개를 쏘았다. 하지만 늑대는 숨을 내쉬며 그것들을 날려버렸다. 무바이는 끝내기로 결심하고 원소를 소환하려 했지만 늑대는 그를 지나쳐가며 그가 땅에 떨어졌다. 주민은 다시 한번 별의 먼지를 소환하려 했지만 그것은 즉시 사라졌다. 모파는 자신이 더럽고 무능한 사람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배지를 활성화시켰다. 그의 의상이 특수 복장으로 변하자 그는 불꽃을 소환했고 늑대를 향해 여러 개의 불꽃을 쏘기 시작했다. 괴물이 불타오르며 동굴 밖으로 날아가더니 시냇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와 동시에 잔콩은 모판이 2단계 화염 폭발을 깨울 수 있어서 기뻐했다. 하지만 그는 조수에게 그의 애완 늑대를 학생들로부터 멀리하라고 명령했을 때 그 늑대가 독단적으로 행동하기로 결심한 것을 발견했다. 그 순간 늑대는 개울에서 나와 겁에 질린 쓸모없는 여자를 삼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샤오가 그녀를 구해내며 다른 학생들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짐승을 방해하기로 결심하고 동굴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늑대가 모판을 보자 그것은 강한 바람을 일으켰고 모판은 간신히 그것을 피한 후 바위 뒤로 숨었다. 짐승이 그 위에 나타나자 샤오가 그를 향해 날아가서 그가 짓눌리는 것을 막았다. 그리곤 그들은 동굴 속으로 더 깊이 날아갔고 괴물은 계속해서 그들을 쫓았다. 괴물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한추한 뚱땡이는 모판을 버리고 도망가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 여자들은 그에게 자기가 똥이나 먹으라고 하며 친구를 버리려고 하는 그를 가치 없는 쓰레기라 불렀다. 잔콩이 그들 앞에 나타나 모팡의 위치를 물었다. 그래서 주민은 그가 동굴 깊숙이 들어갔다고 말하며 괴물을 모두에게서 떼어놓으려 했다고 전했다. 동굴 안에서 샤오가 괴물에게서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곧 막다른 길에 다다랐고 샤오는 모팡을 안전한 곳으로 밀어내었지만 늑대는 바람으로 그를 쓰러뜨렸다. 끝내기로 결심한 모팡은 번개 원소를 소환하기 시작했고 괴물에게 강력한 전격을 발사하여 그 속도를 늦추었다. 그 후 그는 불꽃을 소환해 위로 쏘아 올렸고 석순이 부서지며 그 순간 괴물을 관통했다. 괴물이 죽자 빛이 그 안에서 나와 모팡의 펜던트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는 의식을 잃은 친구를 도우려 서둘렀고 지안콩이 그에게 날아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지안콩은 그에게 괴물을 처치했는지 물었고 그가 어떻게 했을지 궁금해했다. 모팡은 그가 석순을 떨어뜨려 괴물을 처치했다고 말했지만 지안콩은 믿지 않았고 모팡이 다른 신비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다행히도 모팡은 지안콩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었고 샤오가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지안콩은 샤오를 얻고 동굴을 떠나기 시작했다. 곧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마주쳤고 선생님이 괴물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자 지안콩은 학생들에게 몇 명만 A를 받을 것이며 모팡은 괴물을 처치한 공로로 S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날 지안콩은 모팡에게 그의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해 메달을 수여하며
학원을 떠난 후 군대에 합류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모팡은 그의 제안을 거절하며 그의 숨새가 쓰레기처럼 냄새 난다고 말했다. 몇 달 후 명상 중이던 모파는 자신의 천뢰 속성을 2레벨로 어떻게 올릴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2레벨 화염 속성이 늑대를 그을릴 수 있었던 만큼 천뢰 속성은 괴물을 파괴하는데 더 강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목걸이를 통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모파는 목걸이를 영혼 레벨로 업그레이드하여 4배의 속도로 향상시킬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의 목걸이는 영혼과 괴물의 영혼을 먹어야 했기에 모파는 목걸이를 충분히 채울 만큼의 영혼을 얻기 위해 현상금 사냥꾼이 되기로 했다. 다음 날 모파는 몬스터 사냥꾼 길드에 도착하여 어떻게 몬스터 사냥꾼이 될 수 있는지 한 남자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그러자 그 남자는 그에게 몬스터 사냥꾼이 되기를 바라는 나고자들의 긴줄에 합류하라고 말했다. 그는 화염 속성을 가진 경험 많은 마법사만이 팀에 들어올 수 있으며 다른 모든 속성은 무가치하다고 말했다. 모파는 천뢰 마법사도 팀에 들어올 수 있는지 물어보기로 했다. 그래서 그 남자는 그들에게 힘이 세고 찾기 어려우니 순식간에 받아들여질 거라고 말했어. 그 말을 들은 모파는 줄을 서기로 했어. 사무실 안에 들어가자 사냥꾼 팀의 여자 지옥은 그들에게 경험 많은 마법사만 받고 있고 마마보이는 받지 않는다고 말했어. 모파는 자신이 썬더 속성이라고 말하려 했지만 그들은 그가 역겨운 거짓말쟁이에 그런 독특한 재능을 가질 만큼 못생겼다고 생각했어. 그들의 눈앞에서 모파는 썬더 속성을 소환하기 시작했고 줄 서 있던 패배자들은 팀에 들어갈 가능성이 완전히 망쳤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때 팀장이 나타나 그를 팀에 환영했어. 모판이 자신이 뛰는 것조차 게을러서 희망 없는 약골 신입이라고 말하자 쓸모없는 팀장은 그가 다음 우사인 볼트가 되도록 훈련시킬 거라고 말했어. 그는 나머지 패배자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그들의 못생긴 얼굴 때문에 악몽을 꿀 거라고 말했어. 잠시 후 그는 모판을 팀에 소개하려 했지만 한 여자가 나타나 먼 고등학교에 괴물이 침입했다고 말했습니다. 리더는 모판에게 즉시 그것을 처치해야 한다고 말하며 그들과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이 현장에 도착하자 리더는 팀에게 근처 학생들을 보호하라고 지시하고 모판에게는 구내식당을 확인해보라고 했습니다. 모판이 걸어가던 중 그의 전화가 울려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여동생은 비상대피 중에 기숙사를 나왔지만 한 여자가 구내식당에 들어가고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모판은 창문 뒤에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괴물을 보았습니다. 괴물이 공격을 날렸고 그는 겨우 피했지만 구내식당은 불길에 휩싸였고 화재 스프링클러가 불을 껐습니다. 괴물은 한 번의 공격으로 유리를 깨고 날아들었지만 모판은 뛰어 피했고 괴물은 테이블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짐승이 또 다른 공격을 퍼붓자 보호막이 모판 앞에 나타났고 자이오크는 그에게 홀을 떠나라고 소리쳤다. 팀원들이 안으로 돌진하며 괴물의 공격을 피하기 시작했고 자이오크는 모판을 보호막으로 지켰다. 팀 리더는 불꽃으로 괴물을 태우려 했고 화염 폭풍을 일으켜 괴물을 넘어뜨렸다. 팀원들이 괴물 주위를 둘러싸고 있을 때 카이탱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려 했지만 괴물이 그녀를 향해 날아가 자이오크의 보호막을 피했다. 괴물이 그녀를 배려했을 때 모판은 번개를 발사해 괴물을 감전시켰고 괴물은 굳어지며 땅에 쓰러졌다. 모판의 능력에 감탄한 리더는 그를 팀의 정식 멤버로 승격시키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모판은 마침내 돈을 벌게 될 거라는 사실에 기뻐했다. 그의 눈앞에서 짐승에게서 빛이 나와 그의 펜던트로 들어갔다. 하지만 모판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없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로키는 대장에게 학생 한 명이 실종되었다고 보고되었고 그 학생이 터널로 끌려갔을까 봐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대장은 다른 마법사들에게 알려 구출하는 것을 지원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모판은 공중전화 부스에서 여동생을 만났고 여동생은 괴물에게 먹이가 될까 봐 너무 무서워서 혼자 집에 갈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판은 괴물을 없앴으니 이제 안전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대장은 모판에게 짐승을 처치한 대가로 수표를 건네주며 그의 용감함에 만족하여 정식 회원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판은 드디어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에만 기뻐했습니다. 며칠 후 학교에서 시우미는 모판에게 오늘 밤에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했고 동굴에서 자신이 그녀를 구해준 이후로 감정을 고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래서 그녀를 만나기로 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들이 오래된 공장에서 만났을 때 그녀는 매일 밤 동네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리고 그 공장이 유령에 의해 귀신 들린 것 같다고 말했다. 그가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냐고 묻자 그녀는 그가 그들의 학원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이어서 그를 초대했다고 말했다. 그가 건물에 올라가면서 창문을 통해 들어가 사다리를 타고 공장으로 내려갔다. 그가 괴물을 찾고 있을 때
시우민이 문을 발로 차면서 들어왔고 그는 거의 바지를 적실 뻔했다. 그가 유출된 가루를 뿌리자 시우민은 그가 괴물 사냥꾼에 가입했는지 궁금해했지만 그는 그녀의 질문을 무시했다. 그는 괴물의 발자국을 살펴보며 그가 이전에 마주친 것과는 다른 괴물임을 발견했다. 그들의 눈앞에 악마가 터널에서 나타나며 토마토 소스를 핥기 시작했다. 시우미는 그것이 외눈박이 늑대 악마라는 것을 깨닫고 두려움 속에 모판에게 다가가 도망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모판은 곧 그 괴물이 도망친 마을 사람들을 잡아먹었고 매번 간식을 먹고 난 후 터널 안에 숨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시우민에게 그 괴물에 대해 모두에게 경고하고 그 후 경찰에 알리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우민은 즉시 경찰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그 순간 괴물이 그들을 발견했고 모판은 즉시 그녀를 안고 달려나갔다. 모판은 그들의 안전을 걱정하며 급히 도망치고 있었고 늑대는 공장에서 뛰쳐나와 추격했다. 그래서 그들은 바닥에 몸을 던졌고 모판은 입구로 불을 내뿜었다. 그러나 그들이 서둘러 떠나자 괴물이 그들을 창고로 쫓아갔다. 그들이 숨자 모판은 시우민에게 즉시 경찰에 연락하라고 말하고 괴물의 미끼가 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박살날 것이라고 생각하며 함께 도망치자고 제안했다. 괴물이 그들 앞에 나타나자 모팡은 그녀를 안전하게 밀어내어 그녀가 목숨을 걸고 도망칠 수 있도록 했다. 괴물이 그에게 돌진하자 그는 마법 갑옷으로 막았지만 던져져 공장에서 밖으로 튕겨나갔다. 잠시 후 괴물이 그 앞에 나타났다. 하지만 모팡이 불을 소환하려 하자 카이탄과 한 남자가 현장에 나타나 괴물의 발을 얼려가두는 큰 얼음을 만들었다. 모팡이 여전히 충격에 빠져 있을 때 카이탕은 그에게 도망가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새로운 팀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고 그들은 그를 닭처럼 도망치는 쓸모없는 겁쟁이로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괴물을 제어하기 위해 더 많은 얼음을 쏟아붓기로 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괴물은 완전히 얼음으로 뒤덮였다. 모팡이 도착했을 때 리더는 그 괴물이 순식간에 모두를 끝낼 수 있는 변이된 늑대 악마라고 말했다. 그래서 라이웬즈는 그에게 번개로 그것을 치라고 했다. 모팡이 괴물에게 번개를 날리자 그 괴물은 순식간에 빨갛게 변했다. 그래서 리더는 팀에게 그들의 임무는 다른 마법사들이 도착할 때까지 괴물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얼음이 갈라지기 시작했고 늑대는 나타나 전사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되기 시작했다. 자신이 두려워진 라이웬즈는 도망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리더는 정신 차리라고 말하며 괴물이 자유로워지면 마을이 파괴될 것이라고 했다. 괴물이 계속 진화하자 리더는 즉시 제거하자고 제안했다. 그래서 로키는 얼음 아래에 불을 질렀고 리더는 불덩이를 날려 거대한 불꽃을 일으켜 괴물을 밀쳐냈다. 하지만 괴물은 다시 나타나 팀을 향해 날아왔지만 다른 이들이 뛰어 피하기 전에 자요케가 방패로 막았다. 괴물이 방패를 뚫으려 하자 모판이 자요케를 구하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래서 리더는 주변으로 퍼지며 하늘로 치솟는 거대한 불꽃을 뿜었다. 하지만 괴물은 아무렇지도 않았고 리더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로키가 괴물 앞에 땅을 소환했고 자요케가 방패를 쳤지만 물을 뚫고 지나갔다. 리더가 멸망 직전에 놓이자 카이탕은 괴물에게 얼음 결정을 발사하고 파괴되기 전에 날아갔습니다. 어떤 남자가 괴물을 얼음에 가두고 간신히 죽음을 모면했습니다. 하지만 리더는 차량에 던져졌습니다. 다행히 모파는 하늘을 향해 번개를 쏘아 2레벨 썬더로 괴물을 가두는데 성공했습니다. 괴물이 계속 진화하자 사냥꾼들은 자신들이 그것을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라이웬즈는 다시 한번 도망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리더는 그를 비겁한 놈이라고 부르며 그의 80세 할머니보다 더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판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불꽃을 뿜었습니다. 하지만 괴물이 그를 삼키려 했을 때 거대한 홍수가 그것을 휩쓸어갔고 그들 뒤에 새로운 마법사 양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자신이 일을 처리하겠다고 말한 후 괴물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가 강력한 토네이도를 풀자 그것은 괴물을 하늘 높이 들어 올린 후 땅에 거세게 떨어뜨렸습니다. 괴물이 죽자 그 영혼은 모판의 펜던트로 떠내려갔습니다. 카이탕은 양에게 도시 내에서 여러 괴물들이 나타났다고 말하며 사람들에게 경고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은 모른 채 두는 것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학교로 돌아온 후 모판은 담을 넘으려 했지만 목소리를 듣고 나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기뻐한 주민은 달려갔지만 모판은 그녀의 따뜻한 손길을 느낀 것에만 기뻐했습니다. 다음 날 밤 모판은 명상을 시도했지만 목걸이가 그의 영혼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깨우려고 하자 빛나기 시작했고 그는 그것이 영혼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모판은 여동생에게 새 휴대폰을 사라고 돈을 주었지만 그녀는 그가 은행 강도가 된 것이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상금 사냥꾼으로 새 직장을 구했고 그녀를 돌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기뻐한 그녀는 자신이 치유 마법을 깨우쳤고 그가 몬스터 사냥 중에 다치면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몇 주 후, 샤오후는 모판에게 주연이 결투에 여러 손님을 초대했고 아들의 생일에 그를 무가치한 패배자처럼 굴욕감을 주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탕유가 그들 앞에 나타나 모판에게 교장 선생님이 그를 만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그는 모판에게 결투의 승자는 신성한 샘에서 훈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성한 샘은 마법사의 능력을 강화하는 강력한 마법의 물줄기였지만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년 한 명의 젊은 마법사만 신성한 샘에 들어갈 수 있다며 모판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에게 희망이 없다고 말하며 주연의 아들이 눈 가리고 그의 엉덩이를 차버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모팡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하며 외로운 영웅처럼 쓰러지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모팡이 주변을 살피고 있을 때 주연의 딸 문잉슈가 그의 옆에 나타났고 결투를 포기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형이 차가운 악독한 폭군이라며 그의 몸과 영혼을 부서지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팡은 개의치 않았고 대신 그의 엉덩이를 차버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가 마음을 굳힌 것을 알게 된 문잉슈는 그가 왜 목숨을 걸고 싸우려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녀에게 그녀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를 괴롭힌 대가로 엉덩이를 맞아야 할 끔찍한 쓰레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연이 그녀와 함께 도망치려다 들켰을 때 자신의 아버지를 차던 일을 기억하며 그에게 되갚아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불꽃을 소환하며 그녀의 형을 쓸모없는 도둑처럼 처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 날 모파는 결투를 위해 무가집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팀을 만났다. 카이탕은 그를 보고 화가 나서 그녀의 형이 그의 엉덩이를 바닥에 쳐 박을 거라고 말했다. 모판이 떠나려 할 때 팀은 그가 익숙한 얼굴 같다고 생각했지만 카이탕은 그들이 만날 수 있는 가장 멍청한 패배자라고 말했다. 몇 시간 후 장콩은 모판이 식사를 하고 있는 곳에서 그를 만나 그가 드디어 자신의 군대에 합류할 준비가 되었는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모판은 여전히 그가 쓸모없다고 생각하며 꺼지라고 말했다. 잠시 후 그의 친구들이 그 앞에 나타나 결투를 응원하러 왔다고 했지만 그는 그들의 역겨운 얼굴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날 저녁 모든 손님들이 경기장에 모인 가운데 주오옌의 아들 위안이 모판에게 다가갔다. 마주선 채 원은 모판의 손을 얼리기 시작하며 병원 신세를 지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판은 그의 추한 얼굴을 녹여 없애 버리겠다고 받아쳤다. 조연이 결투 시작을 알리자 원은 손을 들고 모판에게로 기어오르는 얼음을 쏘았다. 하지만 모판은 그것을 녹이고 원이 간신히 피하는 불꽃을 날렸다. 간신히 도망치려 그는 마법 신발을 작동시켜 불꽃을 피해 사라졌다가 다시 사라졌다. 그를 막으려 모판은 강력한 불꽃을 쏘았지만 원은 뛰어 피하고 다시 뛰어 불길을 피하며 날아갔다. 모판이 또 다른 불꽃 폭풍을 풀어놓자 원은 그 위로 뛰어넘었고 착지하며 그의 얼굴만큼이나 쓸모없다고 말했다. 그는 3레벨의 폭풍우를 풀어 경기장 바닥을 얼음으로 뒤덮고 모판의 불꽃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같은 시간 경기장에서 교장은 모판이 얼어 죽기 전에 결투를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조연은 모판에 얼어붙은 추악한 얼굴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동시에 모판의 불꽃은 계속 사라졌고 그는 불원소의 7뼈를 깨우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가 불꽃을 소환하자 더 많은 불꽃이 그를 감싸며 불폭풍으로 변했다. 그가 불을 뿜자 얼음이 녹기 시작했고 원은 다시 날아올랐다. 하지만 모판은 공격의 위력을 높였고 원의 발에 불이 닿자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 경기장 전체에 눈부신 빛이 퍼져나갔다. 하지만 원은 다시 일어섰지만 모판이 3급불 원소를 각성시켰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래서 그는 망토를 벗어 던지고 마법 방어구를 드러냈다. 모판을 멸망해서 구하기 위해 지안콩은 그에게 싸움을 포기하라고 말하며 위안의 갑옷은 뚫을 수 없다고 전했다. 위안이 모판을 무용지물이라고 비하하며 계속해서 패배자라고 말하자 모판은 아버지가 자신이 마법사로서 성공하기를 바랐던 것을 떠올렸다. 이 기억에 힘입어 모판은 강력한 번개를 방출하기 시작했고 그의 어리석은 팀은 그가 같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드디어 알아챘다. 그가 7뼈를 모두 깨우자 번개가 그를 둘러싸기 시작했고 위안은 자신이 끝났다는 것을 깨닫고 주기도문을 읽기 시작했다. 모판은 손을 들고 번개를 그에게 향하게 했고 위안의 갑옷이 벗겨지며 그를 집어삼켰다. 하지만 위안은 항복하지 않았고 얼음못을 던져 모판을 구속하려 했지만 모판은 그것을 차서 별을 연결하며 못을 파괴하고 강력한 번개를 위안에게 내리쳤다. 그 후 불꽃을 더해 더욱 강력한 공격을 만들었다. 전투가 끝난 후 모판은 위안을 마주하고 아버지에게 사과하라고 말했다. 그러자 위안은 존경하는 사람처럼 모판에게 다가가
그때 자신이 그를 두들겨 팼던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모팡을 승자로 선언하면서 결투에서 이긴 보상으로 신성한 샘에서 훈련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발표했다. 그래서 모두가 그의 결정을 박수로 환영했다. 그날 나중에 학생들이 모팡의 승리를 축하하고 있을 때 주민은 그가 되어가는 사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그의 아이를 갖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금전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녀를 무시하기로 했다. 며칠 후 자유가 모팡을 상점 밖에서 만났고 신성한 샘에서 훈련하는 것을 잊었냐고 물었다. 하지만 모팡은 오늘은 여동생의 생일이라 하루 종일 그녀와 시간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자유는 그를 설득할 수 있었고 훈련하러 가라고 말했다. 그래서 자유는 그녀를 집에 데려다 주기로 약속했다. 모판이 대규모 시설에 도착하자 주연과 당유가 그를 맞이하여 비밀 동굴로 안내했다. 주연은 모판에게 그가 신성한 공간에 일주일 동안 갇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당유는 그에게 특별한 책을 주며 중급 레벨에 도달하면 중급 마법을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떠나려던 그는 이름조차 말하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은 팀장을 만났다. 모판이 자신이 왜 이 시설에 있는지 궁금해하자 팀장은 괴물이 고등학교 식당을 공격했을 때 실종된 어린 학생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강력한 마법사들이 괴물들을 조종하여 도시 안에 큰 파괴를 일으키고 있다고 의심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모판은 거대한 문에 도착했고 보안 요원이 그를 안으로 들여보냈다. 모판이 신성한 샘에 도착하자 그의 경험치가 급격히 증가하고 그의 목걸이가 물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때 멈추자 모판은 명상을 시작했다. 한편 도시 밖에서는 몇 명의 마법사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지만 한 괴물이 그들 중 한 명을 베고는 모두 처치할 준비를 했다. 그때 군은 하늘에서 빨간 신호를 보고 괴물들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반에서는 살아남은 마법사들이 장콩에게 다른 마법사들이 모두 처치되었음을 전했고 그들은 곧 괴물들에게 잡아먹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장콩은 그의 부하들에게 비상경보를 발령하라고 지시했고 그들은 즉시 그것을 실행했다. 도시 안에서는 사람들이 괴물들을 피해 도망쳤지만 한 괴물이 한 소년에게 접근했을 때 탕위는 불꽃으로 그것을 처치하고 거대한 괴물이 도시를 가로지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동시에 여러 명의 마법사들이 불꽃으로 괴물들을 처치했지만 하나가 대장이 앞에 나타났을 때 그는 큰 불꽃으로 괴물을 치고 그것을 사라지게 했다. 하지만 그가 부하들에게 조심하라고 말하려 했을 때 새로운 괴물이 뒤에서 그를 베었다. 한 마법사는 잔콩에게 여러 마리의 야수들이 도시를 침입하기 시작했다고 전했고 그는 부하들에게 사람들을 구하고 괴물들을 즉시 처치하라고 명령했다. 그 사이 모팡은 별들을 연결하려 했지만 그로 인해 자신이 날아가 버렸다. 그는 탕유가 자신에게 별의 먼지를 별구름으로 업그레이드해야만 자신의 원소를 중급 수준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을 떠올렸지만 그는 자신이 완전히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다. 한편 시설 밖으로 급히 나간 조안과 문 잉크스는 그들 앞에 여러 마리의 괴물들을 발견했다. 그래서 문 잉크스는 그들을 향해 얼음을 시전하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괴물들을 얼려서 처치했다. 그러나 한 야수가 발사한 폭발로 조안이 부상을 입었다. 그래서 두 마법사는 새를 소환하고 그들이 괴물들에게 불을 쏘자 새는 괴물들을 데리고 날아갔다. 한편 모팡은 모든 별들을 연결하려 했지만 동굴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괴물들이 시설 안으로 떨어졌다. 동굴 입구가 열리자 경비원이 모판에게 목숨 걸고 도망치라고 했지만 괴물이 그의 눈앞에서 그를 없애버렸다. 다행히 한 소녀가 물 원소로 괴물을 날려버리고 동굴 안으로 들어왔다. 모판이 그녀가 누구인지 묻자 그녀는 자신을 유진이라고 소개하며 시설 내 팀장이라고 말했다. 그녀가 막대기를 만지자 물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작은 병으로 흘러들어갔다. 작은 병이 유진 앞에 나타나자 그녀는 재빨리 그것을 숨겼다. 계단을 내려가던 중 비밀 통로로 이어지는 문이 열렸다. 그녀는 모판에게 그것이 동굴에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며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걷기 시작하자 그는 그 짐승이 어떻게 시설 안으로 들어왔는지 궁금해했다. 유진은 그에게 마법사들의 흑룡회가 괴물을 무감각한 짐승으로 만드는 물의 샘을 만들었고 그 물로 비를 오염시켜 괴물들이 2배 더 강해지게 하여 도시를 침공했다고 말했습니다. 긴 동굴 속을 걸은 후 그들은 사다리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유진은 사다리를 올라가기 시작했고 모판은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일 것을 깨닫고 그 장면을 즐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밖에 도착하자 그들은 거대한 괴물이 도시를 차지했고 도시가 이미 폐허가 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편 도시에선 사람들이 괴물들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괴물이 모판의 여동생을 해치려고 했을 때 한 남자가 간신히 그녀를 구했습니다. 그 남자는 그녀에게 그들의 세계가 끝날 것이라고 말하며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때 모판은 떠나기로 결심하고 유진에게 가족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에게 작은 병을 주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안전구역에 숨기라고 말했으며 괴물들이 그것을 찾기 위해 그녀를 추적할 것이고 만약 적들이 물을 빼앗아가면 그들의 세계는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파는 가족을 다시 만나는 것만 걱정하며 그 더러운 물을 마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를 쓸모없고 무지한 바보라고 비난하며 물이 사라지면 그의 가족은 멸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모파는 병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그녀에게 자신의 가족을 보여주며 그들의 안전을 기도하라고 말한 뒤 서둘러 떠났습니다. 잠시 후 그는 마법 아카데미에 도착했고 그 주위에 마법의 방어막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카데미 안에서는 괴물이 학생을 삼키려 했고 또 다른 괴물이 다른 학생을 삼켰습니다. 자신을 위협하는 괴물에 두려워한 한 소녀는 자신의 원소를 소환하려 했고 새로운 복도로 사라지긴 했지만 또 다른 괴물에게 끝내 잡히고 말았습니다. 두 소녀가 괴물에게서 도망치고 있을 때 시우미는 그것을 불로 태우려 했지만 괴물이 다시 나타나자 무바이는 얼음으로 그것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는 그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그들에게 따라오라고 말했으며 그래서 그들은 계단을 뛰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한 괴물이 쓸모없는 뚱뚱이를 잡아먹으려 달려들었을 때 무백은 그것을 얼리기 위해 얼음을 쏘았다. 같은 시간 한 교실에서 한 괴물이 여학생을 끝내려 했지만 선생님은 그의 빛으로 그것을 날려버렸다. 괴물이 다시 나타나려 했을 때 그는 그것을 즉시 끝내버렸다. 다른 교실에 짐승이 침입했을 때 쓸모없는 뚱뚱이는 그것을 불태우려 했지만 자신의 원소를 소환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오팅은 그의 멍청한 엉덩이를 구하기 위해 천둥을 내리쳐 그것을 파괴했지만 곧 그 못생기고 뚱뚱한 놈이 두려움에 정신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복도에서 두 마리의 괴물이 자오후와 그의 짝사랑을 둘러싸고 있었다. 하지만 괴물들이 그들을 끝내려고 날아왔을 때 그는 바람처럼 사라져 계단에 나타났다. 하지만 그의 마음을 빼앗았던 괴물은 새로운 짐승에게 밀려났고 그것은 그를 짓밟으려 했지만 모판의 번개에 의해 튕겨나갔다. 짐승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모판은 번개를 발사했지만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고 그래서 자오는 바람을 일으켜 방해를 주었고 모판은 강력한 불꽃으로 그것을 태워 없앴다. 괴물이 처치되자 모판은 새로운 괴물들이 나타나기 전에 더 안전한 곳으로 가자고 제안했다. 홀 안에서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한 선택은 도시 밖의 안전지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몇몇 학생들은 쓸모없는 겁쟁이들을 위해 거리를 정찰하겠다고 제안했다. 모판과 그의 친구들이 홀에 들어서자 모두가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그들의 구세주가 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편 유시는 거대한 짐승에게 쫓기고 있었다. 그녀가 빛을 발사하자 짐승은 그것을 피하고 그녀를 끝내려고 했지만 강력한 기류에 의해 밀려났다. 양은 그녀의 구세주처럼 나타나 검은 의회가 괴물이 도시를 공격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그들의 마법의 물을 훔치려 한다고 말하며 그 안에 담긴 에너지를 이용해 짐승들을 지휘해 도시를 지우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마법의 물을 어디에 숨겼는지 물어보았고 그녀는 모판에게 안전한 곳에 숨기라고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학생들이 도시에 도착하자 선생님은 그들이 더 작은 그룹으로 나누어져서 괴물을 찾기 위해 길을 정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샤오후가 괴물을 발견했을 때 그는 다른 사람들을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괴물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괴물을 다시 찾기 위해 희망을 품었습니다. 선생님은 샤오후와 잉루에게 앞쪽을 정찰하라고 말했고 그들은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잉루가 조용한 거리로 도착하자 그녀는 주변을 살펴보았고 그때 교활한 괴물이 그녀를 찔러 끝내버렸습니다. 비명소리에 모파는 현장으로 달려갔고 그녀가 살해당한 것을 발견했다. 학생들은 이 세계로 끌려갈까 봐 두려워했고 한 쓸모없는 짐승이 샤오의 애인에게 몰래 접근하려 했지만 제때 발각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모판의 천둥을 피했지만 선생님이 초밥처럼 구워버리기 전에 곧 날려버렸다. 그들이 마지막 인사를 할 때 모판은 다시는 학생이 탈락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다. 선생님이 모판이 어떻게 천둥으로 괴물을 공격할 수 있었는지 묻자 그는 자신이 특수팀이 있는 현상금 사냥꾼이며 쓸모없는 바보에서 지역 영웅으로 진화했다고 말했다. 곧 샤오후가 그들 앞에 나타나 길 앞에 3마리의 무시무시한 괴물이 있다고 말했고 모판은 그것들을 하나씩 제거하자고 제안했다. 몇 분 후 샤오는 외눈박이 짐승을 염탐하기 시작했고 무리를 벗어나게 유인하기를 바랐다. 짐승이 그를 발견하자 미친 황소처럼 돌진하기 시작했고 그는 간신히 강력한 발톱을 피했다. 그는 바람을 일으켜 떠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이 그를 쫓아왔고 그가 삼켜지려 할 때 그는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회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무들 사이를 지나갈 때 늑대가 그를 공격했다. 샤오후가 부상을 입자 달리기 시작했지만 괴물은 그를 쫓아가며 발톱으로 그를 베었다. 운 좋게도 그는 괴물의 얼굴을 날려보내며 떠올랐다.
하지만 괴물은 그를 끝내려는 결심을 했고 그를 찾기 시작했다. 샤오후는 곧 이 세계로 가게 될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괴물이 무리에게 닿지 않도록 막기로 결심했다. 그러자 괴물이 그를 끝내기 위해 다가올 때 그는 날아가는 그림자처럼 사라지며 괴물을 잔해 속에 묻혔다. 곧 샤오후는 막다른 길에 도달했다. 하지만 괴물이 그를 찌르자 그는 공중으로 사라졌고 괴물은 금속 기둥에 부딪히며 그 순간 이 세계로 전이 되었다. 그때 무바이는 다른 괴물을 얼리려고 했지만 역겨운 뚱뚱이는 바지에 오줌을 싸고는 목숨을 걸고 도망치자고 제안했다. 그가 도망가자 무바이는 무기력한 겁쟁이처럼 그를 쫓아갔다. 한편 모펜과 샤오티는 늑대를 처치하려 했지만 샤오가 도착하자 부상으로 기절했다. 그때 무바이와 그 뚱뚱한 패배자는 괴물에게서 도망치고 있었고 모펜은 그것에게 불꽃을 쐈다. 하지만 괴물이 불길을 뚫고 일어나는 순간 그는 그것을 번개로 묶고 불의 세기를 키워 눈앞에서 전소되도록 했다. 괴물들이 처치되자 모펜은 무바이가 다음 전투에서 얼음창으로 괴물들을 처치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역겨운 뚱보는 무백이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모판에게 명령을 엉덩이에 처박으라고 말했다. 그러나 모판은 그의 더러운 입에서 이빨을 모두 뽑아버리겠다고 위협했다. 샤오의 상처가 낫지 않는 것을 깨달았을 때 선생님은 그를 위해 혈액치료제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판을 막은 샤오는 그를 버리고 자신들을 구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모판은 그가 그룹에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혈액치료제를 찾으러 가겠다고 제안했다. 몇 분 후 못생긴 뚱보는 도시에서 몬스터를 찾기로 했지만 모든 몬스터가 사라진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여행을 시작했지만 몬스터들이 시야에서 사라진 이유를 궁금해했다. 소리가 들린 후 무백은 몬스터를 찾으려고 했고 그래서 그룹은 안전을 위해 그의 뒤에 숨었다. 그들의 눈앞에 거대한 괴물이 나타나고 그 괴물은 걸을 때마다 땅을 흔들어 대었다. 그 장면에 소스라치게 놀란 주민은 그것이 어떤 괴물인지 궁금해했지만 무백은 그것이 장군급 괴물이며 그들은 순식간에 처치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시의 다른 쪽에서는 한 괴물이 한 소년을 끝내려 했지만 유신이 그것을 폭발시켰다. 다른 괴물이 합류하자 잔콩의 조수인 백용이 자신의 괴물과 함께 도착해 그들을 쫓아냈다. 그녀는 그가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했지만 그는 괴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려 한다고 말했다. 상점 안에서 모파는 혈액치료제를 찾기 시작했지만 땅속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괴물이 음흉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괴물이 그를 발견하자 그것은 지붕을 뚫고 나가는 폭발을 쏘았다. 다행히도 괴물이 구멍에서 나오는 순간 그의 눈앞에 혈액치료제가 떨어졌다. 그것은 그를 공격하려 했으나 밖으로 떨어져 나갔고 큰 짐승에게 먹히게 되었다. 모페는 모든 작은 괴물들이 큰 늑대를 두려워하여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순간 그 괴물이 그의 앞에 나타났고 지붕을 쳐대기 시작해 상점이 부서졌다. 그동안 모펜이 죽음을 맞이한 것은 아닌지 궁금해하던 그룹은 그가 무사히 땅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그는 괴물에서 탈출했으며 혈액치료제를 찾을 수 있었다고 그들에게 말했다. 그래서 선생님은 샤오의 상처에 치료제를 발랐고 그것은 즉시 치유되었다. 몇 시간 후 그룹은 안전지대에 다가가고 있었지만 그들 앞에 바이용이 서 있는 것을 깨달았다. 바이용은 모펜에게 자신이 그를 구하러 왔다고 말하며 신성한 샘물을 요구했다. 하지만 모파는 그의 얼굴에서 똥냄새가 난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대신 지휘관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물을 꼭 얻고 싶었던 바이용은 그를 제거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손을 튕기며 땅에서 3마리의 추한 괴물을 소환했고 사자는 그의 방심을 이용해 그에게 달려들었다. 샤오가 그를 구하려 했을 때 괴물 한 마리가 그를 향해 달려들며 공격했지만 그는 방패로 보호받았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그를 구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녀가 다른 괴물에게 제거당한 것을 알게 되었다. 괴물이 다시 그를 끝내려 할 때 자오팅은 번개로 그것을 날려버렸고 무바이는 그것을 얼음으로 얼렸다. 괴물이 높이 뛰어오르자 주민은 그것을 불태웠고 그녀의 화염폭발로 또 다른 괴물을 불태우는 데 성공했다. 괴물이 잠시 물러나자 샤오는 그의 짝사랑을 구하려 했지만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생명을 구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며 그를 매우 사랑한다고 전했다. 괴물들이 더 많이 나타나자 모범은 별자리를 연결하여 주위에 불을 소환한 뒤 괴물을 바위에 던져 넘어뜨렸다. 백용이 소멸시키겠다고 협박하자 2명의 학생이 나타나 그를 보호했다. 모범은 도망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물을 마시기 시작했다. 이 광경에 분노한 백용은 그를 더럽고 쓸모없는 쓰레기처럼 박살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범은 강력한 번개를 소환하여 손을 들어 사나운 천둥을 날린 뒤 백용에게 또 다른 공격을 가했다. 백용은 그것을 피하며 모범의 능력은 쓸모없다며 자신을 무적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모범은 괴물의 공격을 피하고 우아한 동작으로 다른 공격들을 피하기 시작했다.
한 짐승이 무백의 얼음을 피하고 다른 짐승이 주민의 불꽃을 피했으며 그들은 거의 그들을 바닥에 처박을 뻔했다. 하지만 모파는 화염 수리검을 소환했고 불로 괴물들을 태우는 동안 주민은 자신의 불꽃으로 그를 지원했다. 주민의 주의를 끌며 사자는 그녀를 바위에 날려버렸지만 모파는 공격을 피하는 데 성공했다. 동시에 선생님은 백용에게 몰래 접근하려 했고 점프하며 눈부신 빛을 발산하여 모판이 번개인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백용은 멀쩡했고 그의 보호자로 괴물이 땅에서 나타났다. 괴물을 끝내려 선생님은 더 밝은 빛을 쏘았지만 짐승은 아무렇지도 않았다. 하지만 무백은 그의 주의를 끌고 얼음으로 백용을 죽여 바위에 던져버렸다. 그 순간 모든 괴물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지만 샤오는 죽은 애인을 두고 계속 울었다. 용과 그의 부하들이 도착했을 때 뚱보는 그들이 흑의 조직을 위해 일한다고 비난하며 백용이 그들을 죽이려 했다고 말했다. 용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모범은 백용이 적과 결탁하여 자신으로부터 신성한 샘을 빼앗으려 했다고 말하기로 했다. 하지만 용의 부하들은 학생들이 진짜 적이라고 생각하고 동료를 고의로 제거했다. 그래서 용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의 시신을 조사할 것을 제안했다. 안전지대에 도착한 그들은 여러 명이 부상당한 것을 알아차리고 나머지 학생들이 제때 도착할 수 있을지 걱정했다. 다음 날 모범은 옥상에 올라가 장공을 만났다. 한 마법사가 백용이 적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안전지대로 가는 길에 학생 한 명을 죽였다고 그에게 말했다. 이 사실에 충격을 받은 장공은 모범에게 잃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신성한 샘을 요구했다. 하지만 모범이 그것을 마셨다고 말하자 장공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하고 그를 건물에서 떨어뜨리겠다고 위협했다. 죽음을 두려워한 모범은 물을 적에게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에게 말하려 했지만 장공은 땅에 납작 엎드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그를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애초에 괴물들이 어떻게 도시를 침략했는지 의아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괴물들을 물리칠 유일한 방법은 괴물들의 지휘관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거의 불가능한 임무라고 두려워했다. 하지만 그것은 도시를 되찾을 그들의 유일한 기회였기에 그는 날개를 펼치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의 부하들은 큰 새들을 타고 그를 따랐다. 곧 닝주가 모범 앞에 나타나 그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그에게 달려왔다. 하지만 조연이 그들을 발견하고 전투로 돌아오지 않은 모범을 비겁하다고 불렀다. 모범은 그가 비겁하다고 말하며 그의 못생긴 얼굴 때문에 영원히 자위하게 될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닝주는 에모펜이 그의 아버지의 이빨을 날리기 전에 아버지를 보호했다. 그래서 그는 떠나기 시작했지만 그녀가 쓸모없고 바보 같은 아버지와 얽혀있다는 사실에 슬퍼했다. 그날 오후 에모펜이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그는 자신의 가족이 구출되었는지 물었다. 그녀는 컴퓨터를 검색한 후 그들이 안전지대에 없다고 말하며 실망감을 안겼다. 그때 책라는 경찰이 사무실에 들어와 몬스터들이 도시로 침입하는 지하 통로를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가 말하기를 그것이 몬스터들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그의 말을 듣고 에모펜은 학교 식당에서 한눈을 가진 괴물을 발견했던 일이 떠올랐다. 그래서 그는 괴물들이 도시로 침입하는 통로가 그곳에 있다고 말했고 이 발견을 통해 챙은 즉시 그 통로를 파괴할 것을 제안했다. 그날 저녁 에모펜은 아버지를 만났고 다시 그를 보게 되어 기뻤다. 그가 어떻게 구출되었는지 궁금해하던 찰나 그의 사냥꾼 팀원들이 나타나 유신이 짐승에게서 그를 구해주었지만 대신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노인은 곧 울기 시작했고 신자야 역시 죽음을 맞이했을까 두려워했다. 다음 날 팀들이 출발할 준비를 할 때 모파는 도시로 향하겠다고 말하며 여동생을 찾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그가 미쳐버렸다고 생각했고 그의 아버지는 그가 괴물들의 저녁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모파는 여동생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며 다시 한번 자신의 목숨을 걸겠다고 했다. 한편 지하에서는 사람들이 기다리다 지쳐가고 있었다. 한 남자가 안전구역으로 가자고 제안하자 다른 남자가 지하 터널을 통해 그들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지름길에 기대감을 가진 사람들은 즉시 떠날 준비를 했다. 하지만 한 소녀가 신지아가 걸을 수 없다고 말하며 그녀를 업고 가자고 요청했다. 하지만 한 남자는 신지아는 벌레들의 맛있는 먹이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떠나기 시작했다. 소녀는 그녀를 버리기 싫어하며 업어서 데려가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신지아는 팔찌를 내주었으니 혼자 떠나라고 말하며 그녀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했다. 그녀는 만약 모판을 찾게 되면 팔찌를 넘겨주고 자신이 이 세계로 온 것이라고 전하라고 말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버림받을까 두려워한 소녀는 도망쳤다. 한편 모판과 팀이 도시 안으로 도착하자 정경이는 괴물의 주의를 끌지 않기 위해 계속 걸어가자고 제안했다. 라이언즈는 길을 정찰하겠다고 말하며 바람처럼 사라졌다. 그 순간
3마리의 짐승이 그에게 달려들었지만 그는 바람을 일으켜 짐승들을 날려버렸다. 곧 청경관은 3마리의 괴물을 얼어붙게 했고 괴물들은 그의 앞에서 소멸되었다. 그들이 도시를 계속 지나가던 중 골목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모판이 구조하러 가려고 하자 청경관은 그들의 임무는 비밀 통로를 파괴하는 것이며 다른 모든 사람들은 괴물의 먹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라이원지가 그들 앞에 나타나 청경관에게 그들이 지나온 길의 모든 짐승들을 제거했다고 말했다. 그들이 떠나려고 하자 부상당한 한 남자가 그들에게 달려와서 바닥에 쓰러졌다. 그는 지하실에서 신자야를 버리고 간 남자들 중 한 명이었고 그들은 그가 하수구를 통해 몰래 빠져나가려다 괴물들에게 살해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떠나기 전에 모파는 그의 여동생의 팔찌를 착용한 소녀를 발견하고 그녀에게 서둘러 갔지만 그녀가 그의 여동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신지아의 이름이 적힌 팔찌를 발견한 후 그는 이름 없는 여자에게 환경을 탐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그 여자의 유니폼이 근처 슈퍼마켓에 속한 것이라며 모든 죽은 남자들이 슈퍼마켓에서 하수도를 통해 몰래 들어가려 했다고 말했다. 청 경찰관은 모펜에게 그의 여동생이 죽은 남자들 중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모펜은 슈퍼마켓을 검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곧 멋진 마법사 복장과 마법 망토로 변신한 후 결합된 원소를 시전하며 출발했다. 한편 슈퍼마켓 안에서 신지아는 굶주린 괴물들이 냉장고를 먹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존재를 눈치챈 한 괴물이 그녀를 찾으려 하며 의자를 부수었지만 신지아는 운 좋게 냉장고 안에 숨을 수 있었다. 도시 밖에서는 블랙오더 소속의 2괴짜가 청 경찰관과 그의 그룹이 괴물의 터널을 파괴하려는 것을 눈치챘다. 하지만 그들이 모펜이 괴물을 태우는 모습을 보고 마스크 쓴 남자는 대신 그를 처치하겠다고 제안했다. 모펀이 서둘러 도망치던 중 몬스터의 공격을 간신히 피하고 다시 한번 피한 후 마트 안으로 도망쳤다. 주변을 살피던 중 가면을 쓴 남자가 나타나 그를 무슬모한 뼈다귀처럼 으스러뜨리겠다고 위협했다. 모펀은 그가 누구인지 몰라 가면을 벗으라고 했고 그는 자신이 결투에서 모펀에게 엉덩이를 차인 조앤의 아들 융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펀 때문에 얼굴이 망가졌고 신성한 샘에 들어갈 기회를 잃었다고 말했다. 흑의 조직에서 강등당한 것도 모펀 때문이라며 자존심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악의적인 점액을 흘리기 시작하자 모펀 앞에 몬스터 12마리가 나타났다. 상대할 수 없음을 깨달은 그는 도망치기 시작하며 강력한 화염을 쏘았다. 하지만 몬스터들은 불길을 뛰어넘었다. 모펜은 에스컬레이터를 급히 올라가면서 번개로 그들을 날려버리고 다시 달려나갔다. 그때 유행은 파트너로부터 정경유와 그의 팀이 터널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처치하기 위해 출발했고 짐승들은 계속해서 공격을 계속했다. 하지만 모펜은 자신이 식사가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괴물들을 처치했다. 그러나 그는 곧 자신이 포위당했음을 깨달았다. 그들이 그를 끝내기 전에 그는 급히 한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서 그는 신지아의 휠체어가 파괴된 것을 발견하고 그녀가 냉장고 안에 숨은 것을 보았다. 괴물들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모펜은 그가 나가려고 하면 자신을 처치할 것임을 깨달았지만 신지아가 얼어 죽을까 두려워했다. 마트 안에서 신지아는 추위로 인해 얼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녀는 기어가며 숨어버렸다. 짐승을 피해 숨어있던 그녀는 굴러떨어져 멀리 가버렸다. 그때 괴물들은 계속해서 문을 밀어내고 있었다. 그래서 모펜은 자신의 능력을 강화하기로 결심했다. 그가 자신의 태양계 안에 나타났을 때 그는 자신이 마신 신성한 물 덕분에 펜던트가 업그레이드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펜던트가 사라지자 새로운 빛이 나타났고 칠성 경로들이 타오르기 시작하면서 모펜은 화염 원소 중급으로 상승했다. 괴물들이 방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불타는 오라 속에 있는 그를 발견했고 그는 그들을 그 순간 처치하여 다시 슬라임으로 변하게 만들었다. 그의 강렬한 힘을 목격한 다른 괴물들은 도망치기 시작했지만 그는 불꽃으로 그들을 공격하고 번개로 나머지를 파괴한 후 불태워버렸다. 마트 안에서 한 짐승이 신자야를 쫓기 시작했지만 그녀가 짐승의 눈을 찌르기 전에는 그녀를 해칠 수 없었다. 형제가 고통스러워하자 다른 짐승들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결심하고 그를 먹어치우기 시작했다. 그래서 신자야는 냉동고로 굴러가 다른 짐승들로부터 숨었다. 괴물들이 그녀를 다음 식사로 삼으려고 기다리는 동안 모범은 즉시 그들을 불태워 없애고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지만 그녀는 그의 품에서 기절했다. 그녀가 추위에 얼어붙은 것을 깨달은 모범은 그들 주위에 불꽃을 일으켜 그녀를 소생시켰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그를 다시 만나서 기뻤다고 말했다. 모범은 언제나 그녀를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고 팔찌를 건네주면서 그녀는 언제나 자신에게 특별한 존재라고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트 앞에 도착하자 모든 몬스터들이 그들을 피하기 시작했다. 신지아가 놀라자
모범은 자신이 당유의 책 덕분에 중급 레벨로 승급했고 모든 하급 몬스터들이 자신과 맞설 것을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했다. 벤치에 앉아서 모범은 신지아에게 자신의 팀이 비밀 터널을 파괴하기 위해 가고 있지만 시도가 실패하면 안전지대가 안전하지 않게 될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신지아는 그에게 그 터널이 위험한 곳이며 실종된 여학생이 그곳을 발견한 후 납치되었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모범은 성경이와 그 일행에게 흑의 조직이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는 기진맥진하여 쓰러졌고 신지아는 그가 부상당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녀는 그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고 그는 그녀의 능력에 기뻐했다. 그녀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그는 그녀에게 죽은 사람을 되살릴 수 있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능력은 상처 치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그녀를 안전지대로 데려가자고 제안했을 때 그녀는 터널에서 그를 돕고 싶다고 말하며 자신의 치유 능력이 유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정경관과 일행은 비밀 터널에 도착했고 괴물을 처치하고 어린 소녀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괴물이 다른 이들을 향해 비명을 지르려 할 때 일행은 화려한 빛을 발하며 합동 공격을 펼쳐 큰 바위를 구멍 속으로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폭발하고 여러 다른 괴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그들은 계속해서 공격을 퍼부었고 결국 괴물들을 처치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 안에서 모페는 자신의 길을 막고 있는 거대한 괴물을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그가 떠나자 괴물은 그를 쫓아왔고 그는 골목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둘이 모두 안전하게 빠져나오자 모페는 신지아에게 자신이 그녀를 안전지대로 데려가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곁에 없으면 자신은 쓸모없고 희망이 없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청경과는 괴물들이 무한함으로 새로운 터널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때 원과 그의 괴상한 파트너가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원은 역겨운 얼굴을 드러냈고 그룹은 그가 원이 아들로 입양한 쓸모없는 패배자라는 것을 깨달았고 청경과는 그를 쓸모없는 쓰레기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말에 분노한 원은 그들에게 얼음을 날렸지만 리더는 땅을 쳤고 바위들이 나타나 그들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꽃을 쐈고 나머지 그룹은 각자 불을 발산해 두 바보를 합동 공격으로 폭격했으며 그들은 자신들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파트너가 도망치려 했지만 얼음에 맞아 얼어붙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원은 패배할 위기에 처하자 신비한 구슬을 던졌고 구슬은 땅에 녹아들어 수십 마리의 괴물을 소환해 그룹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길을 더욱 강하게 만들며 괴물들을 전멸시켰고 그때 유아는 강력한 얼음을 풀어 마당 전체에 큰 빛을 퍼지게 했다. 한편 잔콩과 그의 팀은 그들 앞에 거대한 용을 보았지만 용은 땅으로 내려앉았고 그 앞에 외눈의 늑대들과 뼈를 관통하는 괴물들이 남았다. 늑대 한 마리가 그들을 향해 돌진하자 잔콩은 즉시 그것을 없앴다. 이 모습을 본 나머지 군대는 물러서기 시작했지만 용은 그들의 정신을 지배하여 그들을 전투로 이끌었다. 잔콩이 그들을 처치하려 했을 때 한 부하가 그의 길을 막고는 그들이 처리할 테니 힘을 아끼라고 말했다. 그는 바위 위로 올라가 앞에 있던 늑대들에게 강력한 번개를 내리쳤고 또 다른 늑대는 머리가 떨어지며 계속해서 괴물들을 처치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지휘관은 그저 걸어갔다. 한 괴물이 그를 공격하려 했지만 그는 즉시 얼어붙어 파괴되었다. 하지만 한 마법사가 압사당하자 지휘관은 괴물을 불태우고 그에게 달려갔지만 그의 영혼은 몸을 떠났다. 사령관이 다시 걷기 시작하자 그의 부하들은 계속해서 길을 터주었지만 짓눌리고 건물로 튕겨져 나갔다. 그의 모든 부하들이 죽을 때쯤 전강은 용 앞에 도착했지만 용은 날아가 버렸고 그는 용을 쫓았다. 그가 용을 주먹으로 치자 용은 탑 쪽으로 날아가며 강력한 열기를 뿜어 사령관의 갑옷을 태우고 그를 땅으로 날려버렸다. 하지만 그는 곧 돌아왔고 불길에 타오르며 불비가 용에게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그 틈을 타 용에게 돌진했고 태양처럼 팽창하는 거대한 불덩이를 만들어냈다. 동시에 뼈를 꿰뚫는 짐승이 정관과 그의 부하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지만 그들은 너무 지쳐 새로운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다행히 모번이 마당으로 들어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서둘렀다. 팀장은 그에게 도망치라고 말했지만 모번은 모두 죽으면 도망칠 곳이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괴물에게 다가갔고 강력한 불꽃으로 타오르기 시작하면서 괴물과 여러 다른 괴물들을 파괴한 후 터널을 봉인했다. 몇 달 후 모판과 그의 가족은 새로운 도시로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다. 이전에 있던 도시는 이미 파괴되었기에 그들은 새로운 집을 찾기를 희망했다. 새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모판은 경치를 즐기기로 결심하고 이 새로운 도시가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그날 늦게 그는 상위 티어로 업그레이드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펜던트가 빛을 발하기 시작하자 모판은 명상을 시도했지만 피로에 지쳐 쓰러졌다. 잠시 후
그의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고 선생님 탕유가 그에게 식당에서 만날 것을 말했다. 그의 짝사랑을 만날 생각에 신이 난 모파는 곧 도착했고 그녀와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랐다. 그가 자리에 앉자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아름답다고 말했지만 그는 자신의 또래 여자애들에 집중하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의 계급을 올리려면 별의 경로들을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 경로들을 올바르게 연결하지 않으면 능력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녀가 독특한 마법사임을 깨달은 모페는 그녀가 정말 누구인지 궁금해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법을 어긴 강력한 마법사들을 추적하고 제거하는 강력한 사람들의 집단인 심판위원회의 일원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도시를 공격하기 전에 블랙 오더의 일원을 추적하고 있었지만 그를 붙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모페는 그녀가 그를 부른 이유를 묻기로 결심했고 그녀는 마을의 물이 신비롭게 말라버렸고 그 진실을 밝히려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거리에서 한 낯선 사람을 보여주며 그가 가는 곳을 따라가라고 했다. 그녀는 그가 마을의 마른 물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비밀의 터미네이터라고 말하며 그가 어떤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별의 안내를 주기로 했다. 그녀는 그의 도움에 대한 대가로 그가 어둠의 원소를 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녀의 말에 흥분한 신부는 그를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날 늦게 신비한 남자가 두 마을 사람들 앞에 나타나 강이 왜 말라버렸는지 물었지만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알아보려고 급히 떠났다. 모페는 그가 떠나는 것을 보며 그 남자가 무고해 보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탕유가 그 뒤에 나타나 그를 계속 추적하라고 말했다. 잠시 후 모페는 산을 오르기 시작했고 그 남자가 시야에서 사라진 것을 깨달았다. 그는 마른 식물들을 보며 강이 정말 말라버린 것인지 아니면 불마법사에게 타버린 것인지 궁금해했다. 그가 깨닫기도 전에 탕유는 목소리를 낮추고 그를 나무 뒤로 끌어당겼다. 하지만 그녀의 계획 사이에서 평화를 찾은 것에 기뻐했다. 잠시 후 마을 사람들 한 무리가 마른 강을 이용하려고 지나갔고 탕유는 모판을 그녀의 계획에서 밀어냈다. 그들이 산을 계속 오르자 탕유는 마을 사람들이 마법사의 능력을 배가시키는 정령을 잡으려 한다고 말하며 그것을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한다고 말했다. 모파는 어떻게 하면 자신의 능력을 전문가 수준으로 올릴 수 있을지 궁금해했지만 그녀는 그에게 부유한 조직에서 지원을 받으라고 말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계속해서 그녀를 돕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그를 옆으로 끌어당겨 바위 뒤에 숨었다. 그들 앞에 마을 사람들은 강력한 가문에서 온 새로운 무리와 마주쳤다. 리더가 마을 사람들에게 물러가라고 말하자 마을의 수장이 그들에게 자신들도 이 땅에 대한 동등한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서로 물러서지 않자 그들은 전투를 위해 불을 부르기로 결심했다. 두 그룹이 불을 풀자 주변의 나무들이 타기 시작했고 모페는 그들이 기본적인 원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그 원소들이 더 빠르게 발동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을 처치하려는 리더는 마법진을 소환해 불꽃을 일으켰고 이를 통해 불타는 펀치를 날려 마을 사람들을 태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 마을 사람이 땅을 소환해 나머지 불길을 막았고 또 다른 마을 사람은 강력한 바람을 일으켜 불을 끄고 모두를 날려버릴 뻔했다. 그래서 그 가족은 자신들을 보호할 방패를 만들었지만 토네이도는 그 방패를 파괴했다. 복수심에 불타는 또 다른 마을 사람은 강력한 배기를 사용해 산을 파괴하고 마을 사람들을 처치하기 전에 그들을 옆으로 날려버렸다. 마을 사람들은 너무 지쳐 싸울 수 없었고 리더는 그들에게 쓰레기처럼 얼굴을 태워버리겠다고 경고하며 떠나라고 말했다. 그들은 급히 자리를 피했다. 그러나 신비한 인물 케오히가 그들 뒤에 나타나 빠른 죽음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리더는 그를 개새끼라고 욕하며 꺼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얼굴을 드러내자 그들은 그가 유명한 터미네이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케오히가 미치광이 악당처럼 웃기 시작하자 신비로운 거미줄이 그들을 둘러쌌고 악마적인 거미가 눈앞에 나타났다. 그들이 도망치려 하자 거미는 그들을 거미줄에 가두고 영혼을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모판이 충격에 빠지자 탕유는 그 거미가 거미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정령 파괴 괴물이라고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땅이 갈라졌고 탕유는 모판에게 원소 정령이 나타나려 한다고 말했다. 바로 그때 정령이 불꽃처럼 터져나왔고 악당은 그것이 희귀한 장미 불꽃 정령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웃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파는 제 정신이 아닌 줄 알았다. 그녀는 어둠의 번개를 사용하여 산 아래로 사라지기 시작하다가 악당의 뒤에 나타나 그가 정령을 흡수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주의가 흐트러진 틈을 타 그녀는 즉시 마법진을 소환하여 더 큰 마법진 하나로 결합한 뒤 거대한 손톱을 생성하여 앞으로 발사했다. 하지만 손톱은 땅에 박혔고 케오히는 그녀와 맞서기로 결심했다. 공격이 실패하자 그녀는 그를 체포하러 왔다고 말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등장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을 둘러싼 어둠을 만들어냈다.
그는 며칠 동안 그녀를 따라다니며 음식에 이상한 향신료를 넣었다고 말했다. 바로 그때 당유는 메스꺼움을 느껴 무릎을 꿇었지만 케오희는 그녀가 흥분했다고 생각하며 바로 그 자리에서 그녀와 함께 음모를 꾸미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거대한 불길을 내뿜기 시작했고 용암이 지면으로 퍼져나가며 불타는 상어들을 불러들이고 불의 강을 만들어낸 후 케오희를 없애려 거대한 화염을 뿜어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일어섰고 모파는 그가 마법 갑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갑옷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때 악마 거미가 나타나 탕유를 거미줄에 가두었다. 그가 치명타를 가하려 했을 때 강력한 불꽃이 그에게 날아갔고 모파는 마법사 복장으로 변신을 시작한 후 불길을 케오희에게 쏟아지게 했다. 하지만 먼지가 가라앉고 나서 모파는 자신이 신비로운 빛으로 자신을 보호했음을 깨달았다. 케오희는 그를 비겁한 카워드라 부르며 진짜 남자처럼 자신을 공격해보라고 말했다. 자신이 그를 이길 가능성이 없음을 깨달은 모파는 그에게 모든 원소 정수를 흡수하라고 말했지만 그가 자신과 같은 악당으로 생각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는 살려달라고 부탁했다. 케오희는 그와 거래를 받아들였지만 그녀와의 계획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에 슬퍼했다. 그러나 모판이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는 마법진을 소환하며 자신이 중급번개 마법을 습득했다고 말했다. 케오희는 이 고백에 충격을 받았고 모파는 손을 들어 강력한 번개를 소환해 케오희를 무너뜨리고 어두운 커버를 사라지게 했다. 모범은 탕유에게 서둘러 다가갔지만 탕유는 부끄러워하며 그를 물러서라고 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든 도우려고 하자 그녀는 그를 죄로 만들어버리겠다고 위협하며 사라지기 전에 원소 정령을 흡수하라고 말했다. 그래서 모범은 그것에 손을 대고 힘을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그는 자신의 태양계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고 원소 정령이 그의 성운으로 흘러들어오자 모범은 모든 불꽃을 흡수했고 다시 물이 생성되기 시작했다. 그들이 떠나기 시작하자 탕유는 케오희의 어두운 반지를 발견하고 그의 죽음의 증거로 판사회의에 가져가기로 결정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탕유는 모범에게 그 원소 정령이 그를 불공격에 무적이게 만들 것이며 모든 적을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범은 그녀가 왜 케오희를 잡으려 했는지 궁금해했고 그녀는 그에게 흑회의 비밀을 알아내어 그들의 새로운 도시 공격 시도를 파괴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탕유가 달아오르기 시작하자 그녀는 모범을 자신의 계획으로 끌어들여 함께 절정에 달하게 했다. 하지만 그가 초보라는 걸 깨닫고는 그를 밀어냈다. 어색한 침묵 후 그녀는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했다. 하지만 그들이 더 발전하기 전에 그녀는 그를 다시 밀어냈고 모범은 그녀의 변덕스러운 기분 때문에 자신이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늦게 모범은 탕유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는데 탕유는 그가 자신의 뼈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면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그가 자신을 절정에 이르게 할 만큼 충분히 남자라고 말하자 그녀는 다른 여자들과 연습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뼈를 잊을 수 없었다. 모범이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그는 탕유가 자신의 별자리 안내에 의존하여 별 원소를 업그레이드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기억했다. 그녀는 그것이 업그레이드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범은 자신의 별자리 지도를 정렬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에 갈 준비가 될 때까지 스스로 훈련하기로 결정했다. 탕유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그는 그녀가 그들의 계약을 완료할 의향이 있다고 말하며 특별한 마법시설에서 새로운 원소를 다시 깨어나게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다음 날 모판이 시설에 도착하자 그는 멋진 접수원에게 자신을 소개했다. 그가 누구인지 깨달은 그녀는 즉시 그를 각성실로 안내했다. 방 안에서 담당자가 모판 앞에 나타나 번개 원소를 위한 각성석을 들고 그를 이 재능 없는 부유한 아이라고 불렀다. 그는 그의 내적인 능력이 깨어날 원소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모판은 이런 이야기를 이전에도 들은 적이 있었기에 그는 자신이 어둠 원소를 각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어둠의 돌이 그 앞에 놓이자 담당자는 그가 희망이 없고 쓸모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모판이 돌을 만지자 그것은 밝은 빛을 발하며 그가 자신의 시스템 안에 있음을 느끼게 했다. 그의 앞에 어두운 구체가 형성되기 시작하자 그는 자신의 암흑 속성을 각성했음을 알게 되었다. 새로운 힘에 고무된 그는 대학에서 여자친구를 사귀는 것이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했다. 돌이 더 밝게 빛나기 시작하자 모범은 새로운 속성을 얻게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별가루의 색깔이 없는 이유를 궁금해했다. 그 남자가 그것을 발견하자 모범에게 희귀한 소한 속성을 각성했다고 말하며 그의 부유한 가족이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모범은 그가 다른 사람과 혼동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집에 도착하자 그는 명상하고 있는 여동생을 발견하고 그녀가 다시 걸을 수 있도록 돕고 싶어 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고 그녀를 위해 마법의 날개를 살 수 있을 때까지 더 열심히 수련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태양계 안에서 명상을 시작하자 그는 별들을 정렬하는 데 성공했고 밝은 별이 그의 앞에 빛나자 마침내 자신의 등급을 더 높은 레벨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날이 지나면서 모파는 계속해서 자신의 태양계에서 명상하며 3단계 별먼지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었다. 몇 주 후 모파는 면접을 위해 대학에 도착했고 자신이 입학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이 그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자 그는 자신을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교장은 그가 소환 원소로 자신을 감동시킬 수 있다면 입학을 허락한다고 말하며 일주일의 시간을 주었다. 집으로 돌아가던 중 모파는 탕유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소환 원소 개발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이 다리에서 만났을 때 모파는 그녀에게 아름답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그가 추하고 역겹다고 말했다. 그들이 산책을 하면서 그녀는 소환 주문이 완벽하게 다듬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으며 한 번 시작하면 그의 영혼은 차원의 세계를 떠돌며 그가 길들일 수 있는 괴물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며칠 후 모파는 대학에서 시험을 볼 준비가 되었다. 소환 주문을 시작하며 그는 탕유가 만난 날 주문을 시도해보라고 했던 말과 주문이 잘못될 경우 도와주겠다고 했던 약속을 떠올렸다. 목걸이가 빛나자 그의 눈이 빛났고 옷이 마법사 망토로 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갑자기 땅에 이상한 어둠이 퍼지며 모파는 소환 차원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갑자기 그의 앞에서 짐승이 포효했고 그는 산에서 굴러 떨어졌다. 하지만 늑대를 보자 그는 기뻐하며 자신이 선택하기로 했다. 몇 분 후 그는 밧줄을 가져와 늑대를 잡으려 했지만 거의 깔릴 뻔했다. 동시에 그는 차원에 너무 오래 머물러서 약해진 탓에 현실 세계에서 토마토 소스를 토해내기 시작했다. 모파는 자신의 힘으로는 늑대를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마법진을 소환하기로 했다. 그리고 짐승 위에 빛을 비추자 늑대는 그의 안으로 돌아갔고 그는 늑대를 제압했다. 그래서 두 친구가 되었고 짐승에게는 표식이 나타났습니다. 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은 모범이 그들 앞에서 짐승을 성공적으로 길들였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늑대가 마법진에서 뛰쳐나오자 그들은 그것이 영혼 늑대 품종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대학 입학을 바라던 유송은 감명받지 않았고 그 늑대를 새끼처럼 없애버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는 토류 마법을 사용하여 사라지면서 늑대에게 시합을 신청했고 모범은 받아들였습니다. 모범의 명령에 따라 짐승은 강력한 모래를 토해냈지만 유송은 사라졌고 토류 마법을 소환하여 짐승을 느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짐승은 더 빨리 달리기 시작했고 유송이 벽을 소환하자 뛰어넘었지만 유송은 사라지고 쓸모없는 민달팽이처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힘을 증명하려는 유송은 땅이 갈라지게 만들었고 큰 얼음 사슬이 나타나 늑대를 묶었습니다. 하지만 모파는 화가 나서 그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다. 그는 손을 들어 리우송 위에 어두운 구름을 소환하며 번개로 그를 어나이얼레이트 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가 중급 번개 마법사라는 것을 깨달았다. 모파는 리우송을 쓸모없는 쓰레기라고 부르며 그의 늑대를 다치게 한 대가로 그를 없애겠다고 위협했다. 다가오는 재앙을 두려워한 심사위원들은 모판에게 쓸모없는 쓰레기를 용서해달라고 부탁하며 그가 번개 마법사라고 말했더라면 바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늑대의 쇠사슬이 사라지자 모파는 어두운 구름을 없애고 늑대는 다시 그에게 돌아갔다. 평화가 회복되자 교장은 모판에게 그가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고 소환학 수업에 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몇 주 후 모파는 그 기관에 들어갔고 그의 꿈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기뻐했다. 하지만 수업에서 그는 그 학과에 합격한 학생이 7명뿐이라는 것과 여자친구를 사귈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강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이 수업이 특별한 수업이라며 한영식에서 다른 학생들과 경쟁하여 자신의 모든 능력을 시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선생님이 어떤 시험을 말하는 건지 궁금해했다. 그날 후에 모판이 새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 새로운 학생이 방에 들어왔고 모판은 자신의 멋진 머리 덕분에 여자들에게 최고의 작업 멘트를 날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 남자는 자신을 마년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모판이 자신을 소개하려고 하자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나 자신은 핑구, 셋째 룸메이트라고 말했다. 마년이 모판에게 그의 속성을 묻자 그는 자신은 소한 속성밖에 없다고 말했다. 핑구는 그의 환영식이 학교 경기장에서 자신과 같은 신입생들과 벌이는 짐승 전투 이벤트가 될 것이며 그곳에서 다른 신입생들은 그의 소환수에 도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핑구는 그에게 여자들에게 인기 있으려면 대회에서 우승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모파는 자신의 첫사랑이 그리워졌고 탕유의 음모 사이에서 다시 쉴 수 있기를 바랐다. 명상을 시작하자 그는 자신의 태양계에 나타났고 그의 뒤에는 시길이 형성되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소한 차원을 걷고 있었고
그의 늑대는 그를 보고 기뻐했다. 그는 자신의 목걸이를 이용하여 늑대에게 마력을 전달하며 소환 속성 성운에서 3레벨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차원의 들판을 달리기 시작했다. 다음 날 한영식을 준비한 모판에게 마녀는 그가 수수께끼 같다고 말하며 그의 소환수에 대해 묻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모판은 자신이 영혼의 늑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 순간 그의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고 그는 소환 차원 안에서 달리기 시작했다. 그의 눈앞에서 늑대가 큰 새와 싸우고 있었고 늑대는 새를 핥히어 땅에 떨어뜨렸지만 새는 다시 날아갔다. 모팡은 짐승에게 달려갔고 그것이 심하게 부상당한 것을 깨닫고 자신의 펜던트에서 신비한 에너지를 발산해 그것을 되살렸다. 학교 경기장 안에서 모팡의 팀원들은 전투 준비를 마쳤지만 그들은 그가 아무 쓸모없는 불필요한 패배자라 생각했고 그가 그들에게 가져올 것은 오직 패배뿐이라고 여겼다. 교장 선생님이 행사의 시작을 명령하자 하이프가 앞으로 나섰고 그 앞에 새로운 학생 그룹이 나타났다. 학생들이 달려들자 하이프는 자신의 문장을 소환했고 큰 금이 땅을 가르고 거대한 전갈이 나타났다. 자신들의 생명이 위협받자 바보들은 도망치기 시작했지만 괴물은 그들을 쫓아가며 한 명을 부수려고 했고 또 다른 한 명을 물려고 했다. 학생들이 으깨져 죽을 위기에 처하자 한 선생님은 마법진을 소환하기로 결심하고 전갈 앞에 바위를 나타나게 했다. 하지만 학생은 다시 기회를 이용하여 괴물에게 눈부신 빛을 쏘았다. 하지만 해부는 그 녀석에게 괴물은 빛의 끄떡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괴물은 바닥을 치고 학생을 벽에 부딪히게 한 후 배수구에 떨어뜨렸다. 친구를 위해 복수하려는 또 다른 학생은 손을 들어 번개를 소환하여 전갈을 베어 상처를 입혔지만 전갈은 그들 앞에 땅을 찔렀다. 나머지 학생들은 두려워하며 괴물에게 밀쳐졌다. 하지만 또 다른 학생들은 자신들의 속성을 풀어놓기 시작했고 괴물은 사라졌다. 패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은 왕리는 그부를 밀치며 다음 도전을 맡으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너무 겁이 많아서 모판에게 자리를 대신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늑대가 다쳤고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누구도 그의 자리를 대신하려 하지 않자 그 아이는 앞으로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가 인장을 소환하자 모두가 거대한 괴물이 나타날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 앞에 나타난 것은 강아지였고 모두가 그 역겨운 패배자를 비웃기 시작했다. 그를 굴욕을 주려고 한 학생은 강아지를 피하며 사라지기 시작했고 결국 패배자는 부끄러움에 쓰러졌다. 그가 사라지자 또 다른 반 친구가 등장해 즉시 땅에서 돌 괴물을 소환했다. 학생들이 괴물의 강력한 주먹을 피해 도망쳤고 다른 학생들은 괴물에게 불꽃을 쏘았지만 괴물은 끄떡없었고 한 방에 그들을 처치했다. 하지만 그들은 합쳐진 원소를 쏟아부어 괴물의 진흙 피부에 균열을 일으켰다. 자신의 괴물이 파괴될 위기에 처하자 그 남자는 항복하기로 결심했다. 그때 새로운 그 부인 왕라이가 뼈를 찔러버리는 새를 소환하기 시작했다. 새가 학생들 앞에 착지하자 왕라이는 자신의 짐승이 그들의 뼈를 아침으로 먹겠다고 위협했다. 하지만 루송은 그에게 도전하기로 결심하고 그 새를 처치한 후 요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짐승이 그에게 날아오자 루송은 땅에 얼음을 던졌고 얼음 사슬이 나타나 짐승을 묶고 왕라이를 얼음 위로 던졌다. 그 순간 짐승은 얼어붙고 처치되었다. 자신의 일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은 루송은 떠나려고 했지만 다른 학생들은 모펜이 싸움에서 쫄아서 도망친 부끄러운 패배자라고 생각했다. 모펜이 그들에게 맞서려 하자 장 선생님은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기숙사로 돌아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모펜은 자신의 늑대가 부상에서 회복했다고 말했다. 도전자들 앞에 선 그는 지상에서 늑대를 소환하는 마법진을 그렸다. 우렁찬 울음과 함께 짐승은 적들을 날려버렸고 새로운 무리가 늑대를 에워싸자 한 소녀가 물의 방패를 만들어 한 남자를 보호했지만 늑대는 그에게 뛰어들어 방패를 박살냈다. 다른 한 명이 번개로 공격했지만 짐승은 아무렇지도 않게 울부짖으며 토네이도를 만들었다. 하지만 마지막 남자는 지진파를 사용해 후퇴하며 덩굴벽으로 방어막을 만들었다. 그러나 늑대는 그것을 파괴했고 소녀는 공포에 질려 기절했지만 짐승은 단지 그의 얼굴을 핥고 떠나기 시작했다. 곧 모범의 친구들은 그들의 성공을 보장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지만 모범은 교장에게 왜 그들만이 시합에서 탈락할 경우 잃을 것이 있는 학생들이었는지 물었다. 교장은 그들이 모든 학생들의 공격을 견뎌내면 다른 학생들에게 돌아갈 자원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범은 그것은 굉장한 거래라고 생각했고 모든 사람에게 도전하여 그들의 자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학생들이 그 앞에 모였고 그를 야망 때문에 박살나야 할 추하고 머리가 빈 신입생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모팡은 학교에서 가장 강력한 마법사가 되기로 결심했고 그만큼 그들의 자원을 자신에게 가져와야만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학생들이 원소를 풀어놓자
늑대는 그것을 막아내고 모두 파괴했다. 새로운 학생들이 등장하자 그들은 즉시 자신들의 원소를 소환했다. 한 학생이 불을 짐승에게 던졌고 그것은 나머지 학생들에게 불을 퍼뜨리며 멀쩡했다. 그러나 한 새로운 학생이 나타나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자신이 주황가문 출신이라고 말하며 모팡을 멸망시키러 왔다고 했다. 그가 강력한 토네이도를 일으켜 짐승을 날려버리려 했으나 짐승은 그에게 뛰어들어 옷을 찢었다. 그래서 장이 바람의 위력을 높였고 한 소녀가 불꽃으로 그를 지원하여 마침내 늑대를 하늘로 날려보냈다. 하지만 늑대는 공격을 뿌리쳤다. 모범의 명령에 따라 늑대는 소녀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땅에서 마법의 덩굴이 나타나 늑대를 제압했다. 그러나 늑대는 풀려났고 결국 소녀를 날려버렸다. 그를 끝내려고 다른 학생이 강력한 바람을 풀었고 곧 그를 향해 달려갔다. 그래서 모범은 번개를 소환하여 그를 끝내려고 했다. 하지만 늑대가 피하는 데 성공하자 마지막 공격이 생선처럼 그를 그슬렸다. 다른 학생들이 그 앞에 모여들자 그들은 그에게 달려가려고 했다. 하지만 그 늑대는 그들을 쓸어버리고 모팡은 그들을 튕겨내기 위해 천둥의 비를 내려 그들을 튀어나가게 했다. 그를 물리치려고 부유한 집안 출신의 쓸모없는 바보인 강이 모팡에게 맞서기로 결심했다. 그는 모팡에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 같은 존재라며 그저 자신의 엉덩이를 닦는 존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팡은 오히려 내 엉덩이를 차겠다고 말했다. 손을 들자 모팡은 그 위로 어두운 구름을 소환하고 강력한 번개가 그를 내리쳤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의 선생님이 마법으로 그를 보호해 주었고 그는 자신 주위의 땅이 모두 불에 탄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가 자신만의 공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하자 선생님은 그가 너무 쓸모없어서 자격을 박탈한다고 말하며 고집을 부리려는 그를 바람으로 날려버렸다. 승리까지 단 한 걸음만 남은 상태에서 선생님은 모판에게 그의 공포의 지배를 계속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학생들은 두려움에 도망쳤다. 그때 새로운 소녀, 문우가 원더우먼이 되겠다고 도전을 결심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서 자신이 그의 새로운 도전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너무 매력적이라 결투를 할 수 없다며 자신이 얻은 상금을 반으로 나누자고 제안했다. 그는 어리석은 심플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가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며 그의 얼굴이 똥처럼 생겼다고 말했다. 강한 바람이 그들 주위를 휘몰아치기 시작하자 모파는 그녀에게 상금을 50대 50으로 나누자고 제안했다. 그녀는 그에게 똥이나 처먹으라고 말하며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그를 날려버렸다. 반격할 기회도 없이 모파는 그의 늑대에게 탈출하려 했지만 바람이 그를 날려버렸다. 하지만 그 괴물은 계속해서 돌진하다가 바람에 휘말리게 되었다. 그것이 땅으로 떨어지기 시작하자 문우는 착지를 돕기 위해 바람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 괴물은 기진맥진했다. 모페는 그녀의 자비에 감사하며 괴물에게 차원 세계로 돌아가라고 말했다. 괴물이 사라지자 그는 강력한 천둥을 불러냈고 문우는 그것을 피할 수 있었지만 그는 하늘에서 번개를 내리쳤다. 하지만 그녀는 날아가는 그림자로 피했다. 그녀는 주술을 걸며 두꺼운 덩굴을 소환하여 모펜을 가두었다. 하지만 그들의 선생님은 환영식이 어떻게 전투로 변했는지 의아해했다. 학생들이 그녀의 승리를 축하하기 시작하자 문우는 덩굴을 해치며 모펜에게 절망적인 패배자처럼 항복하라고 말했지만 그가 감옥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가 어둠의 플래시를 이용해 그녀 뒤에 나타나 쓰레기처럼 쉽게 그녀를 파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모른 채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덩굴을 땅속으로 되돌리고 패배자로서 항복했다. 모든 학생들이 결과에 불만을 품은 가운데 교장은 모판이 폐허가 된 도시 출신의 쓸모없는 아무 것이라며 그들의 슬픈 이야기를 교훈 삼아 다음 메를린이 되라고 말했다. 그는 모판에게 모든 자원을 제공할 것이며 만약 그들이 불만이 있다면 절벽에서 뛰어내리라고 말했다. 자신의 성공에 기뻐한 모판의 동급생들은 그를 공중으로 던지기 시작했다. 다음 날 모판은 다른 룸메이트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고 평꾸는 그들이 그를 두려워해 도망갔다고 말했다. 반에는 모든 학생들이 자원을 빼앗긴 것에 대해 그를 싫어한다고 했지만 모판은 그들이 아무것도 자격 없는 바보 같은 패배자들이라고 생각했다. 마음을 불태워라. 한계를 넘어라. 그리고 다음 영상을 보라.